반말해요, 막 반말. 쌤 이번에 내 생일 잔치인데 생도 와. 그래가지고 나는 가도 상관은 없는데 엄마 눈치가 보이잖아요. 엄마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야 이번에는 안 가고 다음에 가면 안 돼. 그래서 선물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집에서 아빠하고 아이하고 넘어야 될 벽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높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버려야 되거든요. 그게 버려지냐? 그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도대체 진짜 이 아빠가 정말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궁극적인 어떤 교육 시스템 모델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예행 연습에 불과했습니다. 지금부터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옛날과 지금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옛날과 지금. 우리는 약간 어른이잖아요. 그러면 약간 옛날에 그런 마을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때 어떻게 살았냐면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고 그때 어른들은 어떤 교육 속에서 살았는지 보면은 대체로 우리 엄마나 아빠 세대들은 인성이 대체로 나름 괜찮지 않나요? 우리에 비해서는 좀 나은 측면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또 별로 인성교육 같은 거를 안 받은 것 같은데도 인성이 괜찮아요. 근데 애들은 또 달라요. 그죠? 요즘 애들 보면 정말 무서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집에서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는 시키나? 뭐. 그죠? 그런 얘기 하는 우리들이 인성교육 별로 잘 못 시켜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그죠? 그래가지고 인성교육 얘기를 요즘처럼 많이 하는 사람이 필요 없어. 인성교육 얘기를 엄청 많이 하는데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아는 사람은 진짜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인성교육 시켜야 된다는 사람들, 인성교육 안 시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내가 볼 때. 다 시켜야 된다 그래.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가정에서 시켜야죠. 근데 간혹가다 조금씩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그러니까 거의 인성교육이 전체적으로 잘 안 된다. 제가 볼 때 한 5% 내외인 것 같아요. 가정 내에서 인성교육을 어느 정도 개념이 그래도 조금 잡혀있는 분들 보면. 근데 옛날에는 인성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인성교육이 됐냐면 마을 공동체가 시켰던 거예요. 인성교육을. 그죠? 그 왜 가능했냐면 그거를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우리 아버지가 되게 무서운 사람을 했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막 공포스러워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우리 아버지가 장사예요. 완전히.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부터 장사예요. 제가 여러분들 보면은 약간 왜소해 보이긴 하겠지만 실제로 기골 자체는 괜찮습니다. 제가 삐쩍 우리 엄마만 닮아가지고 삐쩍 말라가지고 그렇지. 우리 엄마가 돌아갔을 때 28kg였거든요. 삐쩍 완전 삐쩍 말라. 근데 우리 아버지는 기골이 장대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그 마을에서 다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냥 바위야. 바위를 갖다가 거기다 얹어놓은 거예요. 그 냇물 위에다가. 그래서 글로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굉장히 튼튼한 다리죠. 그 다리를 그거를 새로 좋은 다리로 이렇게 포장하면서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좀 들어다 옮겨야 됐거든요. 들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기중기가 왔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지게에다가 짊어지고 거기 갔다가 나왔거든요. 나중에.
혼자 달랐어. 되게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그리고 여러 전설이 있는데 도둑이 칼 들고 들어왔는데 칼 들고 탁 찔러다가 손을 탁 잡았는데 얘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됐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스님도 엄청 세요. 그래가지고 저를 때리면 어떻게 때렸냐면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된 애들 있잖아요. 마루에서 겨울에도 마루에서 빨가벗 껴놓고요. 다리를 묶어놓고 도망간다고. 그래가지고 막 때리는데 막 다리에서 피가 나도 때렸어. 와 진짜 얼마나 미역했어요 진짜. 근데 내가 뭘 잘못한 거 가지고 맞으면 좀 괜찮잖아요, 그죠? 좀 인정도 좀 되고 그래 내가 잘못했으면 이런데 일단 뭐 때문에 맞는지를 설명을 안 해요. 일단 무조건 때리고 나중에 봤더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야. 오해로 때린 거야 나를. 우와 진짜 얼마나 돌아버리겠더니 나는 또 예민한 사람인데 그래서 아버지를 엄청 미워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거를. 근데 그런 아버지가 제가 이제 좀 잘못을 한 적이 있었어요. 복숭아 소리를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 무슨 복숭아 소리를 어떻게 할 줄 알겠어요. 형이 가니까 따라간 거지. 형이 어디를 간대. 그럼 나 무조건 형을 따라가야 돼. 형 나도 데리고 와. 그래서 따라갔어. 따라갔더니 갔더니 밤 9시인데 과수원으로 들어가네. 그 과수원에서 이제 복숭아를 따오는 거예요. 나도 먹어도 돼? 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어요. 먹고서 집에 와서 잤더니 아침에 7시인가 거의 동이 아직 틀랑말랑 이렇게 깜깜한 때인데 거의 그때 아버지가 깨우는 거예요. 야 이래 나와봐라. 그래서 벌써 목소리가 딱 알잖아요. 이거 뒤졌네. 난 죽었다. 이렇게 하고 딱 나갔어. 나갔더니 밧줄이 있는 거야. 그래서 묶어 다리를. 그 공포를 아시나요? 그래 뒤지게 많았죠 제가. 근데 그때 나는 너무 의문스러웠던 게 뭐냐면 너무 의문스러웠던 게 도대체 어떻게 알았지 아버지가. 내가 머리가 좋잖아요. 내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온 동네 사람들이 나를 천재로 아니까 나는 내가 머리를 썼을 때 아버지가 이걸 모를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지금도 궁금해요 도대체. 그 사이에 누가 그걸 알려줬을까? 지금도 궁금해.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알게 돼요. 야, 숨길 수가 없구만. 모든 사람들이 엄마 아빠의 눈이야. 귀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서 뭐 했는지 샅샅이 보고가 돼요 다. 그리고 뭐 지나가다가 뭐 그만큼 잘못하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잖아요. 왜 이렇게도 오지랖들은 넓은지 다 얘기해. 야 이러면 된다 안 된다. 무슨 말들이 이렇게 많은지. 난 그때 너무 그게 싫었어요. 아니 왜 이런 엄마 아빠인가 지들이 왜 나한테 이런 얘기들을 해.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엄마 아빠예요. 서로 엄마 아빠 역할을 해주기로 온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그 공동체가 자녀를 공동으로 육아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야. 감시 시스템. 굉장히 철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나중에는 에이 내가 안 하고 만다 진짜 이렇게 되는 거야. 포기가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느니 내가 착하게 살고 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좀 착하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남들도 좀 눈치도 좀 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게 인성교육 시스템이 이게 되는 거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마을이 아이를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을 찾아야 돼요. 마을이 있어야 우리 교육이 되는 거예요. 마을이 있어야. 왜 그러냐면 아이 입장에서는요. 엄마가 얘기하는 거하고 이 세상에서 듣는 거하고 똑같아야 엄마 얘기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마 얘기가 하고 내가
밖에서 들은 거하고 내용이 다르네. 엄마가 또 속였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은. 그죠? 아휴, 진짜 엄마를 왜 이렇게 맨날 속여, 나를. 믿을 사람이 못 되는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어디서 우리 교육이 무너지는지 지금부터 그 현장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치원에 가가지고 아이들이 신세계를 겪어요. 신세계. 그러니까 엄마보다 훨씬 이쁜 여자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그죠? 아니 안 이쁠 수도 물론 있죠. 왜 애들을 보내면 선생님이 멋있어 보이냐면, 여러 친구들을 같이 놓고 앞에서 딱 진짜 뭔가 멋있게 하잖아요. 선생님이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뭘 가르치는데 굉장히 재밌고 뭔가 전문적인 것 같고, 애들 눈에는 얼마나. 그래서 애들 어렸을 때 꿈이 대부분 70% 80%가 선생님이 꿈이에요. 다 그러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너무 선생님이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요, 거기서 뭘 배웠어. 집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엄마는 이런 것도 모르지? 그래요. 그죠? 그런 얘기 안 들어보신 분 별로 없죠. 자, 그게 첫 배신 현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중심에는 부모님이 계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엄마나 아빠나 아이의 영웅이에요, 무조건. 그죠? 근데 애들이 나이가 들면서 엄마 아빠를 영웅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첫 번째 사건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계속되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돼 버리네. 그럼 초등학교 한 5학년 때까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서서히 진행이 되면서 엄마는 못 믿을 사람으로 돼버려요. 왜? 엄마는 너무 무식해. 아빠도. 그게 엄마 아빠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멋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엄마 아빠를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돼버려요. 그래서 5학년 이후부터 아이들이 말을 안 해요. 잘 말을 안 하려고 해요. 엄마 아빠에 대한 무시가 일어나요. 아빠의 영웅성은 아빠가 돌아가실 때까지 지속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철저하게 훼손이 되는 이 교육 시스템 형태 속에 이제 우리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곳에 보내잖아요. 유치원이나 학교나 아이들을 교육 잘 시켜주세요 라고 보내는 건데, 우리 돈 내고 보내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여러분들 상상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교육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아이러니한 게,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더 잘 가르치는 선생님일수록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근데 그러다가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때쯤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선생님들도 못 믿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보니까 선생님들이 되게 위대해 보였는데 이제 선생님 속이 훤히 보여. 그리고 거짓말이 많아. 그리고 선생님마다 다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안 좋은 선생님들이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중학교쯤 가면. 초등학교 6학년 거치고 중학교 1학년 거치면서 나랑 안 맞는 선생님들도 많고 선생님에 대한 무시가 일어나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애들 입장에서는
믿을 놈 하나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도 못 믿겠지, 아빠도 못 믿겠지, 거기다가 학교 선생님들도 못 믿겠지.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일진한테 배우는 애들이 돼요. 일진한테. 그래서 아이들이 중2병이 생기는 거예요. 중2병. 내 마음 나도 모르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고 이런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나마 가정교육을 좀 잘 진행해온 가정에서는 그나마 조금씩 버티는데 이 교육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무너져 있기 때문에 정말 효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교육을 어떤 기준에다 세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무섭지 않나요? 이런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2병이나 이런 사춘기나 이런 뭐 반항이나 이런 것들이 하도 흔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당연한 겁니까 이거? 이게 정상입니까? 완전히 비정상이에요 이거. 완전히 비정상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이들과 그런 식으로 관계가 되냐고. 초등학교 6학년 지나고 나서부터는요 애들하고 얘기가 되는 집이 몇 프로나 됩니까? 거의 잘 안 돼요. 특히 아빠들하고는요 완전히 담 싸버려요. 아빠들이 집에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인은 부인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도대체 내 자리는 어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부인들은 그럼 행복합니까? 부인들이 또 보는 부인도 얼마나 답답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그걸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몇 분인지? 21분이요? 자, 그거에 대해서 한 5분만 쉬었다고 합시다. 오케이.